오늘 물어봤던 게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7년도 목표까지 양극재 71만 톤까지 뭐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LNF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뭐 현재 10만 톤, 내년에 13만 톤, 그리고 뭐 22만 톤 더하고 여기에 27에서 32만 톤 이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것도 근데 사실 뭐 확실히 딱 뭐 이렇게 하겠다 밝힌 것도 아니고 LF의 2026년, 2027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압박들이 분명히 많이 올 텐데 왜 LF는 이런 게 없나요? 이렇게 말씀드려봤더니 그 이제 제가 오늘 그 파트장님은 안 계셔가지고 그 주임님과만 얘기를 했는데 그 주임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안 그래도 이러한 요청들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러한 요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뭔가를 발표할 계획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외에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LF 종목 IR에 문의를 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좀 많이 물어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점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는지 좀 여쭤봤는데 역시나 그 IRA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산자부에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을 텐데 뭐 언제쯤 그게 뭐 승인 날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좀 많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은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넣었고 11월 말에 넣었고 1월 달 말이면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오늘 들은 얘기는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달랐고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상반기라고 뭔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반기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그러니까 2025년 미국에서의 양산을 목표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 차질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뭔가 어쩌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나? 좀 이런 불안감이 조금 드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불안감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물어봤던 게, 아니, 에코프로비엠이든 뭐 이제 포스코 케미컬이든 다 저렇게 그 캐파 계획을 엄청 높여서 다들 발표하고 있는데, LNF 입장에서 솔직히 저 계획이 얼만큼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오늘.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론 이제 답변은 말씀 안 해주세요. 말씀 안 해주시는데, 또 이제 주임님, 그러니까 파트장님이 아니라 그 주임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딱 뭐 이렇다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저는 좀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틀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바이오 회사들이 뭐 우리가 뭐 이만큼 뭐 임상 계획이 있고, 뭐 3차, 4차, 아니 뭐 2차, 뭐 임상 2차, 3차 이렇게 뭐 진행을 할 계획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항상 그 계획이 많이 틀어지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와 이제 비슷한 사례로 양극재 회사들이 현재는 캐파 계획을 엄청 늘려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는 있지만은 저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은 정말 또 그만큼 그 실망 매물이 또 많이 쏟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LNF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답답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크게 실망할 것 같진 않다. 이게 너무 좀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LNF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캐파 계획을 발표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통화하면서 그냥 좀 답답했어요. 그냥 사실 우리도 좀 아니 우리란다. LNF도 저렇게 좀 캐파 계획을 좀 시원하게 좀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아쉽죠. 그 정도만 여쭤보고 뭐 그 외에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서 더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LNF 연락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주임님이 보통 전화를 많이 받으시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그 뭐랄까 바로 이제 파트장님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하고 주임님하고 얘기해봤자 뭐 크게 건덕지를 뭐 이렇게 건지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또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주임님께서는 이제 직급이 낮은 분께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자주 인사드리고 물어보다 보면은 또 어쩌면 의외로 좀 중요한 정보를 흘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항상 가지면서 통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기대감 이런 거 가지면서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레포트를 보고 싶은데 축구에 아무래도 좀 더 눈길이 가죠. 축구에 눈길이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계속 축구 화면을 한 번씩 보고 있는데 LN 캐파를 너무 보수적으로 말하는 감이 좀 있긴 하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만 톤? 5에서 10만 톤? 좀 더 이렇게 좀 세게 좀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에코프로의 IR 자료를 보니까 비교돼서 슬프신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이제 아직 새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올 연말에 벌써 2027년까지 계획을 또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LNF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인터넷 연결선을 자꾸 발로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발로 자꾸 건드려서. 저는 축구 아예 안 보고 오리님 위치 소리로만 대강 짐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LNF 공식 하나 뜬 게 있었죠. 뭐였죠? 저도 이제 처음 봅니다. LNF 공식 뜬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 간단히 봐볼게요. 뭔가 여기 있다. 근데 자료를 제목만 봤는데도 벌써 보기가 싫어져요. 2021년 제목이 2021년 LNF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아니 2021년 거를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볼 필요가 있나라기보다는 뭐 의미가 크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래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2022년, 2023년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좀 이렇게 뭐 비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2021년 자료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이제 간단히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고금님께서는 좋은 자료일 듯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죠. 네. 설립일이 2000년도에요. 2000년도 7월 27일. 그리고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7조 2021년 말 기준. 그래서 임직원 수가 13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구 환경을 맑게 하는 그린 에너지 소재 글로벌 기업이 미션이고, 비전은 이제 2025년 EPS 월드 넘버 원.
네. 그래서 이제 본사와 굳이 1공장, 2공장, 그리고 3공장 증설 중이고 대구 공장과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공장, 그리고 JH 화학, JH 케미컬이죠. 전구체기요. 그리고 무석 광미래 신재료 유한공사 뭐 이렇게 있네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 전 이제 과거에 그 경영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이 2021년이잖아요. 202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2022년 올해 그 경영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은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보겠는데 2021년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작년 거를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F의 좀 간단한 그 연혁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LF 설립이 되고 LCO 국내 최초 양산, 그러니까 니켈 50% NCM 세계 최초야? 세계 최초 양산을 했다라고 해요. 니켈 50% NCM. 그리고 인하우스 전구체 생산을 하고, 그리고 니켈 70% NCMA 알루미늄까지 같이 넣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 그러니까 약간 7년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2007년, 그리고 2013년, 그리고 2020년. 니켈 90% 최초 양산.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니켈 92% NCM의 세계 최초 양산을 했다. 그리고 2024년에는 95%까지 양산할 예정이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니켈 함량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그 양극재 기술을 니켈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LMF가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는 맞겠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리고 봐볼게요. 제품 포트폴리오 나와 있고, 양극재란 해서 또 이제 의미가 나와 있고, 그리고 네, 연간 생산량과 예측 생산량 해서 2025년 25톤 플러스 알파 만톤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25만 톤 플러스 알파. 네, 그래서 이제 해외가 이렇게 적혀 있죠. 해외.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 회사다. 전 이렇게 적혀 있는 보고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냥 최소 몇만 톤 이것도 아니고 플러스 알파 해서 마치 제가 엑셀에다 적는 것처럼 이렇게 귀엽게 적어주셨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플러스 알파. 얼마나 조심스러운 회사인지 여러분 느껴지죠? 진짜 너무너무 조심하는 회사다. 차세대 양극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이거 잠깐 채팅창을 잠깐 내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 안 보이실까봐 채팅창 잠깐 끌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글씨 위주로 보겠습니다. LNF는 차세대 양극재인 전고체 전지용 양극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전고체 전지란 어제 이제 에코프로비엠에도 전고체 전지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기존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대체한 전지로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 LF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원료 그래서 니켈, 코발트, 민이 뭐야? 망간인가? 아무튼 뭐지 이거 민? 그래서 전고체를 만들고, 그리고 리튬을 가져와요. 그래서 합쳐서 양극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이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 걸 쓰고 있고, 리튬은 또 따로 수입을 해오는 거겠죠. 그래서 가져오고 합쳐서 양극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은, 이 녹색 선은 그거죠. 그거 예정인 것 같아요. 예정인 것 같고, 그래서 배터리 만들고, 최종 고객사 배터리. 그래서 가져오면 폐배터리를 다시 리사이클링까지 하는 거를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다.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이게 좀 문제겠죠. 유튜브 확대 기능이 생겨서 좋다. 글씨 읽기. 아이고, 그렇군요. 다시 또 줄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항상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이게 잘 되길 바라고, 계획처럼. 네, LMF는 국내뿐 아니라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에 직간접적인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연합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확장하며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네, 여러 군데가 적혀있고,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니켈, 코발트를 인도네시아, 이렇게 수입을 해온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코발트를 수입을 해오고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코발트, 그리고 차이나에서 니켈, 리튬, M에는 뭐 망간일 것 같아요. 망간 맞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코발트, 그리고 니켈, 코발트, 리튬, 호주산, 그리고 USA 리튬, 그리고 칠레에서 리튬을 이렇게 수입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일 것이고, 고객사들도 적혀 있습니다. 고객사들 다양하게 있죠. 넘어가 볼게요. 포커스 에리어. 그래서 ESG 전략. 어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ESG 전략을 읽었을 때는 환경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자사주 매각과 또 뭐 소각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SG 전략에서. 그리고 탄소 중립을 향한 환경 경영, 책임 있는 공급망 확산, 지역 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 중국은 진짜 뭐 없는 게 없는 나라죠. 다 있죠. LMF의 ESG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탑티어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Innovate Materials for Green Energy, 그래서 ESG 비전을 세웠습니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뭐 Innovate, 혁신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되게 귀엽게 한 글자씩 따가지고 Improving, 그래서 Net Zero Transition, 그래서 이렇게 뭐 적혀 있고, 뭐 여기는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다 흔한 얘기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별다를 게 있나 여기? 다 좋은 얘기들이죠. 좋은 목표들이고. LMF의 탄소 중립 로드맵, 넷 제로 달성, 전담 TF를 구축하고 공정 효율을 개선하고 CCUS 기술 검토, 그리고 CCUS TF, 이게 탄소 포집 기술이었던가요? 탄소 포집 기술? 그리고 CCUS 기술 투자 및 확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리백, 네, 아리백이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100% 전환. 여기 아래에 연도가 적혀 있구나. 아래쪽에 2023년이면은 이제 전담 TF를 구축하는 단계 시작을 하는 거죠. TF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그래서 전담 TF를 구축하는 걸 2023년부터 한다. 뭐 이런 거 뭐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에너지 경영, 네.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에 별로 궁금한 내용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네, 뭐 에너지 사용 현황 에서 나와 있는데, GJ가 뭐야? 네, 이상하게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절약 캠페인, 폐기물 제로화. 네, 폐기물 잘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2, 책임 있는 공급망 확산, 원재료, 공급망 ESG 관리, 공급망 평가 지표 개발, 투명한 분쟁 광물 관리,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 배터리 회사는 정책만 잘 수립되면 탄소 배출권, 매각도 수익에 들어갈 수도? 그래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나? 다시 봐볼게요. 일단 이거 보고. 지금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 게. 뭔가 잘. 협력사와 함께하는 ESG. 뭐 협력사 관리를 뭐 공정하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경험과 재원 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 내다 팔면 가능은 하죠. 멈추면 50bp 모폼. 네. 50페이지 모폼. 네. 그래서 LNF 협력업체 ESG 평가 체계를 보면은 뭐 탄소 배출, 수자원, 친환경, 뭐 화학 물질.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제약회사에 잠깐 있었지만은 이 화학물질 관리법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화학물질 관리법이 약간 좀 욕이 많이 나오던데. 욕 되게 많이 나와요, 이쪽. 위층에서 또 약간 시끌시끌한데? 뭐 나왔나? 뭐 나온 건 없고. 또 괜히 위층에서 시끄러우니까. 근데 이 화학물질 상당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 환경공단인가?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엄청 좀 약간 맨날 전화 와가지고 잘하고 있냐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물어봐봤자 잘 모르는데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맨날 돌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꾸 감사팀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3,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 근데 이쪽이 엄격하긴 한 것 같은데 아직 법이 되게 약간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촘촘하지 않다라는 느낌? 물론 제가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보였을 수 있긴 합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뭐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인재 채용 증진 이런 거 없나? 주주를 뭐 채용해주는, 주주를 위한 뭔가 이렇게 좀 공장을 좀 견학시켜주는 이런 건 없나?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 아닌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다양한 인재 유치, 대구시 고용 친화 대표 기업. 볼까요? 대구광역시 고용 친화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이면 5년 전이죠, 5년 전. 정말 대구시에 그 양질의 인재들을 대거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1300명인데 1300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13,000명이 되는 날까지 LNF가 열심히 또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회사도 많이 커지고. 대구 집값은 내려가요? 대구에 아파트 뭐 있죠? 대구에 자이 아파트 있겠지? 이게 대구에 있는 건가? 대구시. 그 대구에 이제 대신 센트럴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7년 그래프를 보면은 2020년 12월까지 최고 실거래가 5억 8천을 찍고 현재 5억 5천 3억 9천 현재 실거래가 3억 9천
약간 5억대에서 3억대로 떨어진 상태네요. 대구 집값.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다른 거 하나 더 봐볼까요? 별로 안, 여기까지만 볼까? 여성 인력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을 뭐 없애겠다, 뭐 그런 뜻일 것 같고.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모든 수준에서 성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례를 철폐하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권 노동 방침 7개 항목. 지역사회 공헌. 네, 지역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기부도 하고, 동반 성장도 하고, 뭐 김치 담그기 이런 건 안 하시나? 아무튼 기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2020년도에 좀 줄어들었다가 네, 무려 3배. 100만, 1000만. 네, 생각보다 얼마 안 했는데. 네. 그쵸. 주주보다는 취업자와 사회공헌 측이죠. 그리고 이제 팩트북, ESG 팩트북.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LNF. 탄소 중립, 직접 배출 제로화. 직접 배출은 대부분 탄산리튬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며 탄산리튬 1톤당 탄소 0.5956톤이 배출됩니다. 그래요? 하이니켈 모델 확대로 탄산리튬이 아닌 수산화리튬 소유량이 증가하나 탄산리튬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는 추가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LNF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인 CCUS 기술 확보 및 공정 효율 개선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다방면. 뭐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탄소 배출권 얘기가 여기서 좀 뭔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갑자기 뭘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보이시죠? 탄산리튬 1톤당 탄소 0.5956톤이 배출되는데 하이니켈 모델 확대로 탄산리튬이 아닌 수산화리튬 소유량이 증가하나 탄산리튬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는 추가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액션 플랜을 보니까 네, 2029년이거든요. 2029년 기술 확보 검토 및 업체 발굴. 네, 갈 길이 아주 멀죠. 네, 2029년이면은 제가 주식을 들고 있을지 안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전담 TF를 구축하고 네, 갈 길이 아주 멀죠. 네, 특별히 기대하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네, 됐습니다. 저 별 기대할 게 없는 것 같고 뭐 2029년이면 제가 언제 기다려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고 제로 시스템 구축. 네, 그 화재 같은 경우는 정말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고 한번 나면, 그러니까 화재 한번 나면은 또 얼마나 그 주주들 마음도 아프지만은 뭐 회사, 뭐 경영자라든가 또 많이 뭐 뭐 사람이 뭐 다치기라도 하면은 얼마나 좀 가슴 아픕니까? 그런 사고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뭐 시스템 잘 구축하시면 되고. 여기 나오네. 그쵸? 이거. 유해물질 사용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화학물질 관리 규정 및 지침. 그래서 당사가 사용하는 원료 및 판매한 제품에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환경규제를 준수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ROHS 관리 지침서를 따릅니다. ROHS? 저게 뭐야? 아무튼 유해 화학물질을 안 쓸 수가 있나?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ROHS가 또 뭔지 나와 있네요.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레포트입니다. ROHS가 뭔가 했는데, LMF는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노력하고자 ROHS 관리 지침서를 제정 및 준수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거겠죠?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 이게 뭐 ROHS 관리 지침서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근데 그러니까 전자장비 내에 유해화학 물질을 넣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그러니까 사람 뭐 피부에 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장비 내에다가 뭐 쓰는 거는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사용하면서 이게 그 전자장비를 사용하면서 바깥으로 뭐 나오는 게 아닌 이상 뭐 좀 써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 리튬, 니켈, 코발트가 사람 몸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유해화학 물질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품주 투자 시에 보는 건 해썹 기준이 아닌, 그렇죠. 원재료 가격, 선호도, 침투성, 판가다. 그렇죠. 그 해썹이든지 아니든지. 그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케팅 하기엔 좋겠지만은, 뭐 주주 입장에선 모르겠고. 친환경 연구 개발. 하이니켈 NCMA 세계 최초 양산 및 2021년 12월 유해 물질 최소화, 재활용 기술 개발. 해썹이 ROHS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해썹이 그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판매하는 데까지 얼마큼 잘 관리가 되어 있냐. 뭐 그런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와있던 양력을 똑같이 읊어주고 있는 수준이고, 미래기술 연구. LLF는 2차전지 양극 소재, 전구체 등을 다양한 소재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합니다. 연구개발비가 근데 생각보다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진 않죠? 연구개발비가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진 않네. 생각보다 그렇게 연구개발할 게 별로 없나? 이거는 봐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뭐가, 이거는 약간, 여러분 아시죠?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이제 LF 주주지만, 이런 거는 또 제가 잘 못 보거든요. 사기죠, 엄연한 사기죠. 마치 이렇게 하면은, 마치 뭐 한 30%만큼 뻥튀기 한 것처럼, 증가한 것처럼 표기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해봤자 한 1%? 1% 늘었나? 이 그래프는 사기입니다, 사기. 약간 뭔가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기술인 거죠. 기술적인 느낌이고. 특허 등록은 늘어나고 있고 상표 등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당연히 하는 거고, 주주를 위해, 기업 향상을 위해 뭐 할 건지 말하라고. 현금 흐름표? 갑자기 웬 현금 흐름표? 이거 연구개발비.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개발 비용이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뭔가 항상 뭐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까 인원이 몇 명이었죠? 인원은 안 나와 있네. 친환경 기술 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하니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생각나서, 오케이. 친환경 기술 및 제품 생산. 이 부분 좀 봐볼까요? 하이니켈 양극재 상용화. 2020년 3월 LNF는 세계 최초로 무슨 LNF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계 최초로 니켈 함유량이 90%인
하이니켈 NCMA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존의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는 높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아, 위층 진짜 시끄럽네. 뭐 나왔나? 지금 호날두가 지금 벤치에 앉아있네요. 까비. 네, 까비. 더불어 원통형, 파우치형 등 다양한 2000원지 배터리에 사용하는 양극 활물질을 개발 중이며, 네. 양산 및 상용화 진행. 그래서 니켈 80% 이하 제품 이렇게 있고 90% 이하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단결정 양극재 개발. 이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도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단결정 양극재. 골 들어갔나?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네, 아까움의 탄성이었습니다. 별 내용이, 뭐, 인상 깊은 내용이 별로 없네요. 구성원을 아끼는 LNF,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LNF,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최고의 품질과 고객 만족 추구. 정규직 비중이 100%래요, 여기.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겠죠? 정규직이 100%? 비정규직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지 않나? 좀 비정규직 비중을 늘려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정규직을 100% 다 쓰는 건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야, 근데 2021년도에 신규 채용을 이만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굳이 3공장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다 또 그 9만 톤짜리 다 돌아간다고 하면은 또 이제 인원 채용을 또 대거 인원 채용을 하겠죠. 다양성 존중.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네. 그래요. 교육 많이 하면 좋죠. 네, 교육 많이 하면 좋고. LNF의 임직원 복지제도. 복지제도를 한번 볼까요? 효율적인 근무 방식. 유연 근무제가 있어요? 재택근무제? 이거 뭐 코로나 때 잠깐 생겼던 거 아닐까? 다양한 문화활동, 사회휴양시설, 지역팀 경기 관람권, 리프레시 휴가제도. 아니, 휴가제도 연차 쓰는 거 얘기하는 건가, 이거? 그냥? 이건 좋네요. 사내 헬스장이 있대요.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사내 헬스장? 이거 말고는 딱히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없네요. 사내 식당 무상 제공, 사내 동호회 지원. 이런 거, 그 누구도 원하지 않죠? 이런 거는. 다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부장님들이 꼭 모여가지고, 동호회 같이 하자 그러고. 재택근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고객님은?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상생하는 노사 관계. 여러분들 혹시 제 윗집에서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들도 들리세요? 까비. 들려요? 너무 창피하다, 진짜. 창피한데? 네, 저 동호회 누가 원하겠어요? 부장님들만 이제, 이게 되게 생생하게 잘 들리나 보다. 역시.
제가 그 마이크 하나는 잘 산 것 같네요. 다른 건 몰라도. 노사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죠? 좀 확대를 해드릴까? 공기 질, 식당 만족도, 업무용 차량 배차, 외조부문 상조 지원. 어? 스톡 옵션 행사 대출 지원 가능 여부? 이게 뭐야? 스톡 옵션? 행사 대출 지원 가능 여부? 안마의자. 이거 고충 처리 위헌 선임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고충 처리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나? 가는 사람이 있나? 임직원 고충 처리 프로세스. 이걸 가는 사람이 있을까? 내부 직원 스톡 옵션에 대해 스톡 옵션에 대출 지원해주는군요. 그거 신기한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LNF.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LNF. 그래서 제휴율이 1.27%고, 박수 소리가 들려? 안전보건, 산업재해 현황. 너무 다들 얘기가, 이야기들이 이게 지금 관심이 없는 이야기들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올해 생겼나요? 올해? 아직 1년이 안 됐죠? 이거 생긴 지가. 중대재해처벌법. 1년 됐나? 1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해서 관련해서 조직을 신설했다고. 그래, 또 정부 눈치를 보는 거겠죠? 정부 눈치를 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코로나, HDC가 만든 역사. HDC 어떻게 됐지? 그래도 최근에 좀 약간 반등? 10% 정도 했네. 네. 여기 사장님이 누구였죠? 정 누구였죠? 정 누구셨지?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시죠? 맞아, 이분. 대한축구협회 회장. 근데 이분이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HDC 산업개발을 좀 다시 보기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죠. 실패한 딜이었다. 임직원 백신 접종률까지 나와 있네요. 와, 근데 진짜 별별 정보가 다 있다 여기. 협력사 상생 협력비 368억이나 준다고? 뭐를 그렇게 많이 줘? 아니 뭘 하는데 368억이나 주지? 협력사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협력사 안전 및 보건관리, 협력사 동반 성장 활동. 아니 협력사한테 줄 돈이 있으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좀 주지 그냥. 넘어갈까요? 너무 관심이 없죠. 품질 관리 전략. 품질 향상 계획. 글로벌 신시장 개척. 드디어 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드디어 글로벌 신시장 개척. 고객의 다변화.
이건 저도, 이거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갔던 그거죠. 제가 갔던 전시회인데, 근데 이 당시에 그 영업사원이 이제 그 부스에 계셨거든요. 영업사원들이 부스에 있잖아요. 참 뭔가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던 분이셨고, 제가 동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동영상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서운했어요. 네. 그 다섯 번째는 뭐죠? 지배구조, 신뢰받는 거버넌스, 윤리경영. 거버넌스. 여기 이제 세로닉스 대표이사 허재용 대표 같은 경우는, 허재용 그 세로닉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세로닉스에는 거의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출근을 하신다고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LNF에 있다라고, 제가 세로닉스에 그때 IR 문의를 드려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세로닉스 IR 문의 드려가지고 허재영 대표님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시나요?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신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 시간은 거의 LNF에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분.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분이 부사장으로 계시는구나. 그리고 최수환 대표. 최수환 대표가 이렇게 있고. 그래요. 전공이 뭐라고? 전문 분야 경영화학.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인 자산을 LN이 올려주니까, 그쵸, 가장 중요하겠죠? 이사회에는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고,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주 권리, 주주 권익보호. 아니, 주주 소통을 하려면은 좀 IR 보고서를 좀 많이 좀 발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주주와의 소통은 잘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IR 보고서를 발간을 많이 하는 게 주주와 소통하는 거일 텐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그 LF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을 접근하실 때 이러한 포맷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회 고령화, 뭐 그리고 국내 정치, 국가, 경제, 경쟁자. 사실상 이제 그 경영학과 들어가면은 마케팅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3C 분석, 수압 분석, 코피 전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종목을 바라볼 때 있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양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3C라고 하면 이제 뭐 여기 고객, 커스터머, 그리고 뭐 컴퍼니, 뭐 컴페티터, 그리고 컴퍼니가 있겠죠? 컴퍼니 맞나? 마지막 하나가? 네. 이렇게. 그 스왓, 강점, 약점, 위협, 기회, 뭐 이런 거. 포피 전략, 프라이스, 프로덕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체크해보면은, 저런 거 체크해보면은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용이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이거 뭐 보안사고, 프로.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이해관계자, 소통. 그죠. 이 주주도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 명이잖아요. 주주의 권익보호, 평등한 대우, 적극적 정보 제공. 이게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게 적극적 정보 제공.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이게. 이 부분. 좀, 에코프로비엠처럼 뭐 2026년, 2027년 좀 이런 목표도 좀 공유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절대 공유 안 해주죠. 이런 건 혼 좀 났으면 좋겠어. 경제 성과. 사회 성과? 사회 성과? 지금 이제 한 1000명 있다, 1000명. 2021년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그래도 지배구조 지저분하지 않고 주주한테 과대 광고 안 하는 것만으로 해도 전 좋게 생각합니다. 예, 광성님께서는 역시 그 긍정적으로 그래도 이 레포트를 봐주신 것 같고, 네. 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레포트가 아까 이제 그 뭐지? 카톡방에서 경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레포트 참 재미없어 보이네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네, 별 내용이 없고 기억나는 건 딱 오늘 그거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허니쭈님, 바이스님, 최윤창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